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판을 지배해온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유리기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판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9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 열도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유리기판의 치명적인 단점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먼저 뚫어버렸거든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준비까지 끝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일본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유리가 대세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진짜 큰돈 되는 정보는 모두가 의심할 때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유리기판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더 깊게 파야 한다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이 기술이 없으면 미래 반도체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바닥에서 관련 대장주들을 무서울 정도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린경제는 단순히 어려운 기술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독한 정보 격차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일본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AI 인프라를 장악할 한국 유리기판의 진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답해줄 유리기판 대장주 탑3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기린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써온 반도체 기판은 대부분 플라스틱 같은 유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가볍고 싸고 만들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쉽게 말해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수조 원짜리 초고층 빌딩 AI 반도체를 계속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터졌죠. 바로 열과 휘어짐입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녀석은 열을 받으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AI 반도체를 위에 얹어놨는데 밑바닥인 기판이 조금이라도 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원짜리 칩에 미세한 금이 가고 회로가 끊어지면서 순식간에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장사를 하는 셈이죠. 일본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 플라스틱 기판으로 돈을 쓸어 담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기판을 두껍게 만들고 보강을 해도 플라스틱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AI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바닥을 아예 다른 걸로 갈아엎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유리기판입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은 일본도 포기하려 했던 이 유리기판의 난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 뒷이야기를 알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경제용어 다 빼고 오늘 설명드리는 5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로 물리적 정합성입니다. 우선 반도체 칩이 뭘로 만들어지는지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서 만드는 게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칩을 받쳐주는 기판은 플라스틱 같은 유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질이 아예 다른 녀석들을 붙여놓으니 AI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 사달이 났습니다. AI 반도체가 구동이 되면 온도가 10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죠. 그리고 단단한 실리콘 칩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기판이 뒤틀리면서 비싼 칩에 미세한 금이 가고 회로가 다 끊어지게 되죠. 수조 원짜리 칩이 순식간에 고철이 되는 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리는 어떤가요? 칩과 마찬가지로 모래를 녹여서 만든 뿌리가 같은 형제입니다. 열을 받아도 늘어나는 정도가 칩과 거의 똑같아서 아무리 뜨거워져도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죠. 결국에 비싼 AI 칩을 뒤틀림 없이 안심하고 박을 수 있는 바닥은 이제 유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 효율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왜 삼성이나 인텔 같은 거물들이 유리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를 만들 때는 칩과 기판 사이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중간 부품을 무조건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반도체 칩은 회로가 미세한데 기판은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해서 그 간격을 맞춰줄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인터포저란 녀석이 아주 고약합니다. 만드는 공정도 까다롭고 가격도 칩 하나만큼 비싸거든요. 게다가 층이 하나 더 쌓이다 보니 전체 두께는 두꺼워지고 전기가 이동하는 길도 길어져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은 표면이 거울처럼 워낙에 매끄러워서 이 중간 부품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회로를 직접 새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 조각으로 나눠서 조립하던 걸 한 덩어리로 통째로 만들어 버리는 혁신입니다. 비싼 중간 부품 값이 아예 안 드니까 만드는 원가도 획기적으로 낮아지고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은 짧아지니 반도체의 속도는 30%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나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성능은 높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구조적 변화인 거죠. 자, 세 번째, 공장을 돌리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느냐, 바로 생산성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 판을 크게 키우면 열 때문에 금방 흐물거리거나 뒤틀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정밀하게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어떤가요? 워낙에 단단하고 평평해서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대형 패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기판이 한 번에 10개씩을 찍어냈다면 유리는 한 판에 30개, 40개를 한꺼번에 구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장비를 돌리고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나오는 물량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물량이 늘어나면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제작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차익은 고스란히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단순히 신기술이라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효율 자체가 플라스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에 열광하는 건 결국에 이 압도적인 마진율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기술 장벽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집중하세요. 그동안 반도체 기판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왕노릇을 하던 곳입니다. 이비텐, 신코전기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꽉 쥐고 우리 기술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든다 떵떵거리고 있었죠. 사실 일본도 유리가 차세대 기판이라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에 수백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깨뜨리지 않고 뚫는 TGV 기술에서 결국에 무릎을 꿇었죠. 일본 최고의 기업들이 유리는 양산이 불가능하다 손을 뗄 때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레이저로 정밀하게 구멍을 뚫고 그 안을 전도체로 채워 넣는 양산 공법을 세계 최초로 완성해가고 있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못하는 건 한국도 못한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공장을 짓고 양산 준비를 끝내버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술 하나 개발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해온 소재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이 지금 절망하는 건 자기들이 불가능이라 단정지은 한계를 우리 한국이 실력으로 깨버렸기 때문이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일본 대신 한국 유리기판 기업들에게 줄을 서는 진짜 이유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결국 국가의 정책이죠. 지금 우리 정부는 유리개판 기술을 단순히 신기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 놓쳐선 안 될 국가 전략 기술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략 기술로 지정되는 순간 기업들이 받는 혜택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건 기본이고,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인허가나 기반시설 지원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패스트 트랙으로 챙겨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인 투자 리스크를 국가가 상당 부분 나눠 짊어지고 있는 셈이죠. 똑똑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을까요?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산업은 절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유리기판 열풍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가 판을 깔아준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유리가 이제 뜨나 보다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책의 본질과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독점을 깨고 전 세계 AI 시장을 장악한 진짜 유리기판 대장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뻔한 리포트나 흔한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못하는 2026년 유리기판 시대 독점적 수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장에는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핵심 기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일본 기업들을 넘어 AI 반도체 국면에서 남모르게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수의 핵심 기업 리스트와 구체적인 세력 매집 타점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일본의 독점을 깨고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유리기판 대장주 탑3 핵심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공식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들로만 엄선을 했고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이자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SKC를 이미 매수하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남들은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떠드는데 내 계좌만 왜 이 모양이냐 속상해하고 계시죠. 우리 주주님들께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 SKC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SKC는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5조 원대를 넘나드는 거대한 우량주입니다. 가벼운 중소형주처럼 하루아침에 상한가 가고 널뛰게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나 인텔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수조 원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체급을 가진 건 결국에는 SKC뿐입니다. 지금의 지루한 흐름은 거대한 항공모함 방향을 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 그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손실은 수익으로 보답받게 될 겁니다. 지금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에서 세계 최초 유리기판 공장을 지은 건 단순히 땅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USA 유리기판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은 물론이고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 물건을 쓰려면 미국 땅에서 만든 기판을 가져와,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안이 되는 회사가 바로 SKC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판 위에서 이미 승리가 약속된 게임입니다. 남들은 이제서야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쓸 때 SKC는 이미 공장을 짓고 수요를 잡는 단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SKC의 수율이 잡히는 순간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은 SKC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견디고 계신 이 지루함은 조만간 전 세계가 SKC의 기술력에 감탄할 때 터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장주는 대한민국 기판의 자존심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삼성전기를 들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는 가는데 전기는 왜 이러냐,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간다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기는 시가총액 11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우량주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신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개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자기네 수조원짜리 칩을 맡기려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자본력이 필수입니다. 삼성전기는 압도적인 체급으로 이미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만들면 그게 곧 표준이 된다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들처럼 널뛰지는 않아도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뀔 때 수익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삼성전기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최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유리기판의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1년이나 앞당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욕만 앞선 게 아니라 이미 세종 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삼성이라는 그룹 전체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이 되고 이 모든 게 원팀으로 움직일 때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기는 MLCC라는 부품의 업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의 핵심인 유리기판 전문 기업으로 신분이 완전히 상승하고 있죠. 시장은 원래 기업의 정체성이 바뀔 때 가장 강력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줍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 1위입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대장주로는 기술력의 끝판왕 필옵틱스입니다. 제가 아까 일본 기업들이 유리의 구멍을 못 뚫어서 유리기판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리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와장창 깨지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게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옵틱스는 광학기술 하나로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백만 개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TGV 레이저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거죠. 쉽게 말해 유리기판을 만들려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필옵틱스의 장비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슈퍼 을의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비주는 일시적이지 않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필옵틱스는 이미 글로벌 기판 제조사들과 구체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발했다는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부에 찍히는 진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유리기판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어질수록 필옵틱스의 장비는 필수품처럼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가 변동은 이 거대한 실적 폭발을 앞두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봐야겠죠. SKC나 삼성전기가 묵직한 항공모함이라면 필옵틱스는 아주 날카로운 미사일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은 결국에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유리기판이라는 거대한 혁명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셨습니다. 유리는 깨지기 쉬워서 안 된다.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 의심만 하고 있는 분들이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낼 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일본을 무너뜨릴 기술적 본질을 이해하셨고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대장주들을 선점하여 여유로운 준비를 마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체 어떤 종목을 언제 어디서 매수하고 팔아야 되느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탑3 종목 중에서도 2026년 유리기판 시대의 가장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최선호주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세력 매집 타점을 완벽하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이 기업을 이름만 듣고 따라 사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구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기준은 어디를 보면 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테마마다 종목은 정말 많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린경제 핵심 기업 정리 자료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기린경제만의 특별한 종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구독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우리 기린경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린경제 핵심 기업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